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와 관련해서 이번에 건설안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제가 이제 세미나를 드릴, 저는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의 최명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산업안전 강조주단의 어떤 주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한 건설 안전사고 저감 및 예방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면 다양한 요즘 최근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의 어떤 융합과 복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실제 토목환경공학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설안전 분야에 접목을 해서 어떤 향후에 목표로 하는 안전사고와 저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어왔을 분들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서머리하는 차원에서 강연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제 크게 어떤 아카데미가 영역 그리고 인더스트리 영역에 골고루 제가 이제 경험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이제 토목 구조와 관련한 분야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연구소에서 한 8년간 어떤 토목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그 다음에 NIST라는 어떤 정부 기관에서 약 한 2년 반 동안 공부를 수행을 하였고, 제가 이제 실제 이 안전공학이라는 그 분야와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는 2015년도에 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에 부임을 받으면서 안전공학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분야와 저희 토목 분야와의 접목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반 동안 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에 있다가 지금은 제가 단국대학교, 작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2019년도에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로 부임을 해서 지금은 이제 토목환경공학과 관련한 어떤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에 대한 목차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어떤 기술 동향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배경을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어떤 각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2018년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 건설기술 로드맵을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건설기술 분야의 어떤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 취득, 즉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존에는 어떤 인력 중심의 측량이나 이런 2D 지형도를 가지고 정보 취득이 됐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드론을 활용한 어떤 3차원 지도로 정보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분야에서는 기존의 어떤 표준도와 어떤 2D 도면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향후에 어떤 BIM, 우리 알다시피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BIM 설계랑 어떤 AI 기반의 어떤 설계 자동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건설 안전이랑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진단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인력 중심, 사람이 직접 어떤 구조물들을 시설물 점검을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향후에는 어떤 센서, 초연결형 센서와 어떤 드론, 그러니까 로보틱스 드론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점검을 하는 그러한 어떤 미래상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어떤 관리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어떤 개별 단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빅데이터 아니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를 해서 어떤 유지관리 시스템을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올라서 1년 전에는 그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1년 전 2017년도부터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시설물이라고 하면 SOC 어떤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구조물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설물의 안전을 우리가 저해하는 그러한 안전사고의 어떤 발생이 되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 발표된 어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는 그러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들을 잘 뜯어보면 어떤 종전의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방법과는 차별화되는, 즉 우리의 4차 산업혁명과 대응이 되는 그러한 효율적인 SOC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첨단화된 그러한 방법으로 이 유지관리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우리가 목표로 하는 SOC 유지관리들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2018년도에 어떤 제시된 그러한 기본 계획들이 2017년도에 제시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어드밴스된 그러한 그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2018년도에 제시된 기본 계획의 기술 트리 체계를 제가 이제 총 6가지의 기술 체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BIM, 뭐 드론 이런 것들의 각 영역들을 어떤 좀 카테고리 시켜서 첫 번째로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약간 BIM 기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VR, AR 기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CPS의 기술로 어떤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일렉트로카 이런 것들은 모빌리티라는 어떤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센서, 아까 센서, 첨단 센서들을 융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스마트 센서 기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최근에 어떤 언론 지상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IoT, 5G, 뭐 블랙체인 이런 것들은 하이퍼 커넥티드 기술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는 또 어떤 큰 빅데이터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일 어떤 또 각광을 받고 있는 AI 기술, 또 그리고 클라우드 커넥팅 기술들은 슈퍼 인텔리전트 기술로 총 6가지의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크게 구분을 하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제시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이러한 6가지의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매핑을 해봤습니다. 기본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측량이나 아니면 그 설계들을 할 때 기존의 어떤 BIM 아니면 뭐 드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설 안전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공 파트에서는 뭐 토공사, 그 다음에 구조물공, 그 다음에 뭐 그 가시설공,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4차 산업 기술들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매핑을 쭉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기술들을 4차 산업 기술의 어떤 요소들과의 연계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기술로 제가 지금 매핑을 한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크게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어떤 분석을 한 자료들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설물의 점검 진단 자동화 기술입니다. 그 핵심 기술로는 IoT 센서 기반 어떤 모니터링 기술인데요. 현재는
모니터링에 대해서 단일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단순 정보 수집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 올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지능형 IoT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이렇게 이제 여러 연구들과 어떤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어떤 그 규모를 대용량, 어떤 빅사이즈, 빅데이터들을 활용한 IoT 정보 수집 및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2030년도가 되면 어떤 초연결형 그러한 IoT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영역까지를 2030년도에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드론 및 로봇 기술과 관련한 건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현재는 대부분 시설물 점검들이 인력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최근에 어떤 다중 드론을 이용을 해서 대형 시설물들을 뭐 시설안전공단이나 아니면 철도시설공단 같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한 2025년도에 되면 좀 다기능, 기존의 어떤 단일적인 기능을 확장을 해서 다기능 드론들을 뭐 자율주행 드론이라든지 그러한 다기능 드론들을 활용한 시설물 상태 점검들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로보틱 드론, 드론도 제일 이제 어드밴스된 단계로 로보틱과 접목을 한 드론의 형태로 그 시설물들을 자율 점검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우리가 이제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 유지 관리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어떤 기존의 어떤 형태들을 복제를 한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은 그러한 복제 수준을 넘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까지를 구축합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적인 복제 플러스 향후에 일어날 예측, AI 기술들이나 아니면 빅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 향후에 발생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변형이나 어떤 형태들의 문제점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보 통합 표준화 관련해서는 현재는 개별 정보 시스템 및 어떤 DB를 구축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정보 표준화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어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준이 2020년도 수준이고, 2025년도가 되면 우리가 건설 전 단계에 대해서 개방형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어떤 개방형 통합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랑 AI 기술들이 접목이 된 그러한 어떤 유지 관리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30년도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복제하는 수준의 플러스 예측 가능한 그러한 유지 관리 어떤 예측 시스템들이 탑재가 된 그러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시설물 유지 관리 체계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2018년도에 제시된 그러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들을 이제 실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20년도에 최근에 약 한 2천억 정도의 R&D 예산이 이제 발주가 돼서 지금 다 기관들이 약 한 200개의 기관들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R&D 로드맵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 각각의 세부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표인데요. 첫 번째 세부에서는 어떤 장비의 자동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의 총 12개 세부 중에 1, 2, 3세부가 이 장비의 자동화 및 관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부, 5세부, 6세부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BIM이나 뭐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기반의 어떤 도로 구조물을 건설할 때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들이 4세부, 5세부, 6세부의 연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일 밀접한 안전과 관련돼서는 뭐 스마트 안전
통합빛 관제 시스템, 뭐 가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도 여기에 7, 8, 9세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9, 10세부, 11세부가 되겠고, 이제 12세부는 실제 지금 이 1세부부터 11세부에서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이제 테스트 베드 플랫폼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지금 이제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실제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진행이 된 거는 이 첫 번째 타겟 어떤 스마트 대상 구조물을 도로 구조물로 지금 지정이 돼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도로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스마트 기술의 접목을 할 수 있는 연구 개발들이 지금 총 6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025년도 그리고 2030년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로드맵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과 기술 동향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6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를 나누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큰 어떤 영역 길이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또 압축을 해서 스마트 센싱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초연결 초지능 분야, 그리고 초융합 분야에 대해서 최근 한 10년간의 어떤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들을 쭉 조사를 해서 이제 as to be를 좀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스마트 센싱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은 SAR, 그 다음에 뭐 어쿠스틱, 뭐 레이저, 그 다음에 서멀 어떤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실시간의 어떤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적용들은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 구조물의 유지 관리들이 가능한 그러한 단계에 있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드론과 센서 기술들이 좀 IoT 기술과 아니면 뭐 자율주행 드론 같은 그러한 첨단의 어떤 2025년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라는 아주 많이 못 미치는 그러한 세계적인 연구 동향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현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초연결 초지능 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초기 단계의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기존의 AI 댄디, 뭐 인공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구조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그러한 수준의 연구들은 기존에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아니면 디지털 트윈과 같은 그러한 물리 모형과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모형들이 결합이 된 그러한 예측 시스템이 통합이 된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수준까지는 향후에 어떤 연구 개발되는 영역 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초융합 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 분야 전 주기 관리를 위한 BIM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BIM 기술들이 양방향, 즉 계획 설계 단계에서뿐 아니라 실제 어떤 시공 단계에서도 바로 설계 단계에서의 필요한 영역들을 또 어떤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유지관리 시스템으로의 어떤 변모를 지금 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D 스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단순한 어떤 복제 수준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면 향후에는 그러한 해석 결과 어떤 유지관리 시스템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적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그러한 모델 구축들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제가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BIM 기술입니다. 우리 이제 잘 알다시피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하는 그런 BIM 기술은 뭐 토목뿐 아니라 건축, 그리고 뭐 기계 분야에서도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BIM 기술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어떤 IT 기반으로 건설 정보 기술들이 융합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파장이 아주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후 인프라 유지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BIM 운용되고 있는 실적들은 단순한 어떤 개별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정보 모델링, 그 다음에 GIS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우리가 이러한 개별 단위에서의 정보 BIM이든지 GIS 기술들을 어떤 통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융복합 기술로의 적용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 것처럼 BIM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구조물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시공 단계 각각에 있어서의 어떤 개별적인 요소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을 이제 향후에는 각 개별 요소들을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통합된 기술로 인해서 어떤 시공 단계에서의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기획 단계에서 또 검토가 될 수가 있고, 또 설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또 유지 관리 영역에서 또 한번 재검토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양방향의 기술로의 BIM 기술들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개발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한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그러한 양방향의 통합적인 플랫폼들이 구축이 되면 향후에는 또 기술 표준화의 노력들이 현재도 지금 개별 요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표준화 시스템들이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 관점에서의 어떤 표준화 규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VR, AR, MR입니다. 우리 안전공단에서도 우리 VR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어떤 안전 관리든지 그리고 실제 그 사전 시공 단계 경험을 위한 그런 VR 시험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VR, AR, MR 기술은 향후에 더욱더 어떤 IoT 기술과 그 다음에 5G 기술들이 완성이 되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VR은 이제 버추얼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그 계획적인 어떤 버추얼 이미지만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게임 수준의 그러한 화면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구현을 해서 예측을 하는 아니면 시공 관리를 하는 그러한 수준이고, 이제 AR은 실제 시공 현장들을 모사를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시공을 할 수 있는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들을 제시하는 게 AR입니다. 그리고 이제 MR은 그러한 VR과 AR을 믹스트된 그러한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단계로 이제 MR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린 것처럼 VR이라고 하면 현실이 아닌 100% 가상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그 장점으로는 이제 몰입도가 이제 높습니다. 이에 반해서 AR은 어떤 현실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감이 높다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그러한 VR과 AR의 특성들을 믹스드한 우리 향후에는 이제 MR의 기술들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MR의 기술은 VR, AR의 기술만으로는 어떤 가상세계 구현이 불가능한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또 동시에 어떤 같은 화면에서의 어떤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우리 MR의 기술로 이제 발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VR과 AR 기술들을 실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어떤 3차원의 복제 모델링의 어떤 물리적인 그 객체들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예측되는 어떤 시스템까지를 포함을 한 어떤 약간
복제 플러스 향후의 어떤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상태 평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션까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 기술,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약간 핵심 기술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BIM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VR, AR, MR 기술과 접목이 돼서 구조물의 어떤 유지 관리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좀 효율적인 그러한 관리 시스템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지금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제 각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지형 지물에 대한 복제 플러스 그 향후에 예측이 되는 그러한 형태에 대한 초연결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공간이라는 DTS에 대한 구축이 이제 향후에 더욱 필요로 하고, 그러한 DTS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G나 IoT 또 스마트 센서 기술들이 접목이 된 기술적인 연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론 기술인데요. 드론은 최근에 많은 소형 드론들을 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고정형과 회전형, 그 다음에 ROV라고 하면 이제 Remote Operated Vehicle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수중 ROV가 최근에 또 어떤 구조물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드론, 그 다음에 로봇 드론 등의 아까 기존의 5G, 그 다음에 IoT 기술들과 다양하게 접목이 돼서 향후에는 더욱더 그러한 시장 규모들이 확장이 될 하나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드론 기술들을 가지고 철도 분야, 그 다음에 어떤 수자원 분야, 그리고 실제 이제 구조물 분야에서의 어떤 감시와 유지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자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수자원 공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드론을 가진 어떤 초분광 센서입니다. 이것도 초분광 레이더를 가지고 수자원 분야에서의 어떤 그 수심을 측정을 해서 다양한 해류에 따른 그러한 수자원 분야의 어떤 접목이 되는 기술들을 제가 직접 보고 이 정도까지의 드론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거다라고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그 수자원 분야에서의 원격 탐사 기능들이 드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우리 구조물 안전 분야에도 접목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그러한 구조물의 어떤 안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건설 안전과 관련돼서 접목될 부분들이 아주 많은 그러한 요소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드론과 관련해서 이제 국외 사례인데요.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압 전선들을 인력으로 직접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고압 전선들에 대한 체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포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유전 구조물들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시간적인 체크를 통해서 주기적인 관찰을 했던 것을 이제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비디오 카메라나 센서들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그러한 수준까지를 지금 해외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그 드론 기술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도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이 해외 기술들과 맞먹을 정도의 어떤 기술 수준들을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율형 로봇, 자율형 드론, 그 다음에 로봇형 그 드론과 같은 그러한 기술들과 접목을 해서 더욱더 발전이 돼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교량 구조물,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교량 구조물에 대한 뭐 균열이든지 아니면 어떤 하부에 접근이 힘든 그런 부분에 드론들을 활용을 한 사례이고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버지니아 파워 같은 유사한 케이블에 대한 상태 체크들을 시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뭐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도 댐 구조체든지 아니면 어떤 사면 구조물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상태를 평가하는 그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 센서입니다. 스마트 센서는 기존에도 저희 뭐 대학이든지 아니면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교량 구조물이든지 아니면 빌딩 구조물, 그리고 뭐 어떤 인프라 구조물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정보 취득에 대해서는 많은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이러한 스마트 센서가 5G 기술과 IoT 기술들과 접목이 돼서 좀 더 어떤 어드밴스된, 즉 인프라 유지 관리, 그 다음에 검사의 어떤 예측, 그 다음에 이 시설물들이 향후에는 또 어떠한 어떤 상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러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센서가 이제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이러한 연구 분야로 향후에도 점차 이런 분야로 더욱더 연구 결과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 기술은 뭐 우리 시설물뿐 아니라 최근에 어떤 홈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네트워킹 서비스 해서 과거에는 일종의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개념과 밀접한데요. 모든 사물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사물들 간의 어떤 상태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IoT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센서나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뭐 BIM 기술들과의 어떤 융복합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로 저희가 이제 단독적인 활용보다는 융복합을 시킴으로 해서 어떤 구조물의 융합 기술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5G 기술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의 4G 기술에 비해서 이 이동통신 수단의 어떤 속도들이 아주 약 한 20배 이상 빠른 기술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5G 기술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로봇형 그러한 드론 아니면 어떤 스마트 센서 기술들이 실시간으로 적극적인 어떤 응답을 하고 상태를 평가를 하고 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5G 기술들이 구축이 돼야지 이제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면 되겠고요. 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 IoT 기술, 그 다음에 5G 기술들을 약간 시범적으로 이제 교량 구조물에 어떤 다양한 센서들을 설치를 해서 어떤 차량 이동에 따른 그 교량 구조물의 상태나 그 다음에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떤 그 유지관리 통합 시스템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한 사례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는 뭐 워낙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냥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과 아울러서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속도도 빅데이터에 버금가게 빠른 그 기술의 속도 처리 시스템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어떤 기술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이 된 우리 인프라 유지 관리 시스템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5G 기술과 접목이 돼야지 이러한 빅데이터의 처리 속도,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처리 용량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던 기존의 어떤 우리 지자체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들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러한 반응을 현재까지는 나타낼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빅데이터 시스템이 처리 속도가 좀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더 배양이 된다고 하면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성도 아주 높은 그러한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의 4차 산업 기술의 뭐 5G든지 아니면 AI 기술들과 접목이 돼서 이제 빅데이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데이터량의 어떤 의미뿐 아니라 입출력 속도, 그 다음에 어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방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돼서 응용될 수 있는 것까지를 우리가 빅데이터의 큰 카테고리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빅데이터의 어떤 활용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AI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인데요. 뭐 AI 기술들은 워낙 이제 다양하게 뭐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하나의 그냥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이 플랫폼들을 다양한 센서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들을 통해서 처리되는 기술들은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뭐 자율주행 아니면 지능형 로봇, 이러한 전통 산업과 연계해서는 고도화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존에 없었던 신사업들이 또 창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공 부분에서는 혁신적인, 즉 재난이나 어떤 안전 분야에 접목이 되면 어떤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어떤 사고나 위험 요소들이 상당 부분 저감이 될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플러스 AI 기술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상의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총 6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각각의 요소 기술들 중에서 조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뭐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시간적인 뭐 제약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이 도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우리나라 어떤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한 4차 산업 기술들이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각 기술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4차 산업 기술들,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들이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 안전 분야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돼야 된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영역으로 안전 관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좀 이러한 4차 산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된 안전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그 강조 주간에서 하고 있는 건설 안전 사고 저감 및 예방, 즉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그러한 목표들이 달성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그러한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건설 안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세미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2020년도, 25년도, 30년도 각 단계별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구축이 됐는데, 저희 이제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개발되는 각각의 요소 기술들의 로드맵들을 우리 실질적인 어떤 안전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만약 2020년도에는 만약 기본 개별 단위에서 진행되는 안전의 어떤 BIM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개발되는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어떤 큰 로드맵의 방향대로 저희가 그 개발되는 방향들을 읽어가지고 또 안전 분야에 접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030년도에 목표로 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들이 완성이 됐을 때는 또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과 기술들이 접목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간 중심의 사고 예방 및 어떤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